자, 우리 9월 모의고사 보는 고3 N수생들 빨리 일로 와봐요. 아마 N제 푼다고 힘들었었던 그 2등급 학생들이나 아니면 유형 문제집이나 인간 기출 풀면서 우리 끝까지 열심히 했었던 3등급 이하의 학생들, 우리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최근 기출 문제 정도는 제대로 풀어보고 가는 게 맞잖아. 그치? 내가 재수 삼수할 때 입시 커뮤니티에서 진짜 천사 같은 분들이 정말 좋은 자료들을 무료로 엄청 많이 배포해줬었어. 뭐 EBS 변형 문제라든지 무료 모의고사라든지 아주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단 말이지. 근데 그때마다 나 같은 3등급 이하의 학생들한테 시험 전에 한번 풀어보면 좋을 만한 기출 문제들이랑 그게 단원별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주 꿀팁들이 담겨져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아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 풀 때 생각해야 될 간단한 팁들,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출 문제들. 9월이니까 가볍게 공통 과목 정도만 얘기할게. 원래 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주려고 하다가 뭐 구독자들에게는 좀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걱정하지 마. 구독자인지 확인하고 줄 거 절대 아니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자료도 절대 아니고. 구독이야 뭐 본인이 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잖아. 구독을 억지로 하지 말고 천사 같은 분이라고 댓글만 남겨줘. 자, 그래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구독할 시간은 줘야지. 아니, 구독을 하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 3초면 되지? 기다릴게. 오케이, 다 했죠? 나 왜 이렇게 뻔뻔하니?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순 없고 포인트들만 좀 짚어줄 테니까 님들이 혼자 풀거나 주변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봐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걸로 무슨 벼락치기 하듯이 공부하면 안 돼. 세상에 일발 역전이란 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들, 풀어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관점과 태도를 정리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자, 이제 시작할 건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선 꿀팁들 먼저 조금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평가원이 요새 어떤 요소를 좀 많이 출제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 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원별 알아야 되는 문제풀이 방향성과 그 문제를 통한 적용도 몇 개 보여줄 거야. 자, 우선 함수하고 기하에 대한 조건을 연관시켜서 풀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함수 입장에서는 좌표가 되게 중요하겠지, 아니면 기울기 같은 것들. 근데 기하적인 어떤 조건들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길이가 주어질 수도 있고 각이 주어질 수도 있고 평행, 어떤 닮음, 넓이 이런 거 등등이 주어질 수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할 수 있어야 돼. 왜? 결국 그 좌표가 있어야 함수식에 대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럼 좌표를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길이가 아니라 길이 b가 나오더라도 좌표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기울기가 한 놈은 m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 m이야. 대칭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어? 길이 b가 주어져 있네. 얘가 얘의 4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만큼이 1이고 얘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 편의상 k, 3k 적을게요. 그 다음 요만큼이 a, b의 3배라서 12k라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아까 대칭 기억나? 이만큼도 똑같이 얼마야 된다는 얘기야. 12k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하나만 더 할까? 얘가 3k니까 이만큼도 3k야. 그럼 이만큼은 뭐겠어? 9k라는 거지.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얘가 1대3이구나. 얘는 1대4만큼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t라고 한다면 4t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좌표를 모르는데 나 이 좌표 알파라고 두지 뭐, 이 좌표 베타라고 두지 뭐. 미지수 설정하는 거야, 좌표를. 그럼 y좌표인 이 알파 제곱하고 이의 베타 제곱이 지금 1대4라는 거구나. 이 알파 제곱의 4배를 곱하면 얘랑 똑같겠구나.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파 플러스 2라고 정리할 수 있고 얘 길이가 2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물론 좀 더 고급지게 풀 수 있는데 여기부터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볼까? 기울기가 1에 그 다음 PQ가 루트 5만큼인 거야. 이 기울기에 대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어떠냐 이거지. 그럼 얘는 K라고 두면 얘는 2K가 되고 여기는 얼마? 루트 5K가 되는 거 확실하다고. 근데 PQ의 길이가 루트 5잖아. 그럼 얘는 얼마? 2. 얘는 1. 그럼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어떤 거로 바꿔낼 수 있어야 돼? 좌표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좌표를 모르면요, 당연히 뭐 미지수를 설정하면 된다고. T라고 두면 얘는 얼마? T 플러스 1.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소개해줄 꿀팁은 뭐냐면 실수 T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 반드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그 그래프를 그려서 걔를 관찰해야 돼. 미지수의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본다. 방금 내가 얘기한 관찰의 연장선이야. 관찰하려면 다 봐야지 여기만 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모든 케이스를 다 따질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무튼 우리는 정답을 내야 되잖아. 근데 그 많은 케이스 중에 이 특수한 케이스가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 그래서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 거야. 곡선하고 직선이 주어졌을 땐 접할 때요, 이런 식으로 실수 A에 대해서 이거 보고 A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다 따지면서 그래프를 관찰해야지 이게 돼야 돼. A를 다 따질 건데 A가 1이 될 때도 있을 수 있고 A가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2A가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A가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모두 관찰해 보겠다고. 그 다음 어떻게 된대? T는 0일 때 출발한 후에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에 대해서래.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이 VT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A에 따라서 엄청 많은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그 중에서 V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딱 한 군데만 생기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얘기라고. 하나만 보여줄까? 1번 케이스. A가 1이면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되니? 얘가 0일 때 하나, 1일 때 중근, 2일 때 하나 실근이겠죠. 그러면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4차함수가 될 거라고. 근데 우리는 t에 대한 함수에서 vt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0 이상만 보면 되지. 그리고 부호가 바뀌는 건 그러니까 하나만 바뀌네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할 꿀팁은 방정식의 문제를 함수로 해석할 때 식변형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절대값 함수면 x축 아래에서 뒤집을 수도 있지. 절대값을 벗겨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어. 얘를 보지 말고 얘를 보자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우변하고 좌변이 모두 그리기 힘들다면 한쪽은 그릴 수 있고 한쪽은 그리기 힘든 함수로 바꿔주는 거 어때? 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자, 이런 문제야. 작년 수능 21번이었고 x는 0을 기준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 그럼 얘를 무지성으로 그릴 생각을 한다고.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린 다음에 n만큼 내려왔다가 뒤집어 올려야 되지. x에 대한 방정식이 요놈인데 실근의 개수가 gt래. 아까 나왔던 표현 나왔죠? 실수 t에 대해서 gt다. 이거 뭐였어? t에 대한 관찰이랬지.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 그래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려야 돼. 최대한 어떻게 하게? 예쁘게. fx는 하고 나눠볼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이런 방정식 두 개를 푸는 것과 똑같다고. 근데 이걸 그대로 풀 거야? 식을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풀마 t다. 이거 바로 2항까지 해줄래? 는 n 풀마 t가 되겠지. 이런 방정식 풀자고. 밑에 거 똑같은 논리로 어떻게 돼? 로그 2에 x 플러스 4는 n 풀마 t를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y는 3의 x 플러스 2제곱 함수, 로그 2의 x 플러스 4 함수, 또 이제 마지막 어떤 직선? n 풀마 t라고 하는 직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쉬우니까 이미 이 그래프 두 개를 그리는 건 너무 쉬우니까 얘를 지금 그리는 과정에서 뭐가 만족되도록 함수 gt의 최대값이 4가 되는 걸 만족하게끔 이놈의 직선을 그으면 되는 거지. 이러면 얼마나 쉬워져. 자, 이거 볼까? 똑같아. 실수 t에 대해서 y는 요놈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ft라고 한다. 이 표현 되게 많이 나오지? 그럼 요놈이 만나는 점의 x좌표라는 게 사실 무슨 말이니? 자, 얘는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거? 실근 x가 ft구나 라고도 바꿀 수 있는 거지. 얘를 y라고 해서 그리겠다고? 그거 하지 말자고. 왜? 둘 다 어렵잖아. 실수 t에 따라서 막 변화하는 그래프일 텐데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면 되게 빡세잖아. 하나는 그리기 쉽게 만들자고. 어떻게 해요? 이항하면 되지. 이 로그 2x를 옆으로 옮겨버릴게. 그럼 로그 2x가 되고 t-2의 x-t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를 그리는 거 어때? 너무 땡큐지. 얘는 땡큐지. 왜냐면 얘는 그리기 그나마 괜찮아요. 2의 x제곱의 마이너스만큼의 함수를 어떻게 하냐면 x만큼 t, y만큼 t 이동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의 비율만큼으로 이동돼서 얘가 예쁘게 그려진다. 그러니까 아무튼간 뭐 하자. 식을 변형해서 그리기 편한 꼴로 바꿔주자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이런 것도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 다른 거 말고 여기 방정식 fx 더하기 gx는 0 있잖아. 이거 얘도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항시키면? 이건 너무너무 쉽게 되죠. 밑에 나조건은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이 되잖아. 이해됐지? 근데 다조건 봐봐. 이게 유레카 연결돼야지. 그럼 절대값 fx니까 풀어줘. fx는 풀마 gx라고 하는 방정식이네요. 그럼 기억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풀어주라고. 근데 여기까지 하면 틀려. 왜냐면 얘가 절대값이잖아, 좌변이. 그런데 얘는 무조건 0보다 커나겠지. 따라서 gx는 반드시 뭐여야 돼? 0보다 커놨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추가로. 이런 것들이 식을 변형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야. 자, 다음 다룰 주제는 뭐냐면 고일 수학의 중요성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평가원들이 뭐 킬러를 좀 줄이겠다, 뭐 중킬러를 높이겠다, 뭐 하다 말이 많은데 여튼간에 킬러를 배제한대. 근데 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져야 돼. 그 난이도라는 건 체감 난이도. 당연히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앞부분의 문제들을 어렵게 내는 거야. 익숙하지 않는 것들을 추가하는 거지. 고일 수학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녹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결국 변별력을 갖추려면 고일 수학이 아주 예쁜 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평가원에서 내용 영역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연계성이 매우 높아서 공통 과목인 수학의 내용이 간접적으로 출제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젠 거의 직접 출제야. 이번 6월 봤으면 대충 느낌이 왔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고1 수학에 좀 더 경각심을 갖자 이런 의미에서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었지? 그래서 아까 이 기울기 2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었던 거 아니야. 그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 입장에서 익숙하지 않으면 버벅거린다고.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해서 뭐 어떤 게 있겠니? 근과 계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 아니면 어떤 거? 2차 함수에 대한 해서 뭐 판별식 이런 거, 근분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게 서로 다른 4점의 x좌표가 돼야 돼가지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여기 처음에 있는 게 x1이고 이게 지금 x4인 건데 이 둘을 뺀 걸 준 거야. 근데 x1
x1하고 x 사이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순 없을까? 아, 있다 이거지. 이 바깥쪽의 함수가 어쨌든 2차 함수인 이런 놈 되거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여서 요 놈이 지금 근이 x1, 얘가 x4구나 라고 해서 실근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놈들로 뭘 할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될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애들이 은근히 몰라. 이걸 생각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안 돼.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이런 게 되겠지. 이런 표현들 딱 보고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y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연속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봐봐. gx라는 함수가 0부터 1까지는 fx로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저 함수로 그려진대. 근데 이 함수는 뭐니? 평행이동.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근데 그럼 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어디에 대해서? y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는 욜로 갈 거고 얘는 욜로 갈 거 아니야. 대략 이런 그래프가 된다. 당연히 만날 거야. 당연히 연속이야. 아, 그러니까 이런 빨간색 함수가 뭐가 되겠다? gx구나 하고 쉽게 풀 수 있어야 돼. 이해돼요? 고민하면 안 되는 거야.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거 딱 보고 뭐 하고 싶어 미치겠어? x로 묶으면 fx-p 플러스 q잖아. 이거 보고 어떤 게 떠오르는데 아, 평행 이동이구나. 느낌 이해돼요? 이런 거 계속 똑같은 거 나오는 거지. y는 sin 6분의 k파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뭐를? sin x를요.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렇게 고1 수학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줬어.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게 있다면 꼭 선생님이나 아니면 과외쌤 다 좀 질문해서 물어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평가원이 또 어떤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냐면 요새 절대값 표현이 진짜 미친 듯이 나오고 있어. 이게 지금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냐면 그냥 수2 함수 문제뿐만 아니라 수1의 함수까지 건드리고 있어. 이거 조금 선 넘는 거거든? 어려워져 엄청. 근데 아까 지수로그 하면서 봤었어? 그렇게 절대값 요소를 집어넣는다고. 아,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정리가 되게 잘 잡혀 있어야 돼. x축 아래에서 뒤집어야지 이 생각만 하면 문제 안 풀릴 수 있다고. 아까 뭐라고?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 절대값 안에 함수의 범위를 나누는 건 기본이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fx 빼기 x의 절대값 나온 거. 뭐 할 수 있어? fx가 x보다 클 때는 그냥 나오게. fx가 x보다 작을 때는 바뀌어서 나오겠지, 부호가. 그러면 아, fx하고 x에 대한 관계를 봐야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방정식이나 뭐 항등식 구조에서 절대값을 풀어내서 나열했던 거 아까도 했었죠. 기억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서 했던 거.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아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가령 이렇게 함수가 나온다면 반드시 우변이 0보다 크거나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정리돼야 돼. 그 다음에 당연히 수열에서도 항의 절대값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그 항의 부호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수열에서의 항은 마치 함수의 y값과 똑같단 말이야. 근데 걔가 부호가 어떻게 되냐고. 그게 만약에 등차 수열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등비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등등에 대한 정리가 다 돼야 된다고. 문제 한번 보면서 볼까? 어떤 표현이었는지. 이렇게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된대.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거. fx가 얘 풀말하고 정리하는 게 낫겠지. 또 이렇게 절대값 x 주어지는 거 바로 그릴 수 있어? 이런 거. 그 다음 이번엔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네요. 항에 대한 어떤 절대값이 표현이 주어져 있네. 그럼 얘가 언제 플러스이고 언제 마이너스일까? 혹은 0일 때도 있을까? 이런 등등에 대한 생각. 아, 공차가 3이니까 양수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네. 0보다 아래쪽 있고 0보다 위쪽 있을 텐데 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등등에 대한 생각. 또 이번엔 등비 수열같이 보이는데 공비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지금 절대값 주어져 있는데 얘를 그리는 건 빡셀 것 같고 얘를 넘기는 것도 빡셀 것 같고 얘 범위를 나눠야 되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 그게 정리가 되셔야 돼. 기출문제 풀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목별 혹은 단원별 접근 포인트만 얘기하고 이거 마무리 좀 지을게요. 너무 길어지면 힘들어할 것 같아. 자, 몇 개 안 할 건데 그중에 첫 번째로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와 같이 나오면 이거 못 참긴 하거든? 뭘? 관계를 파악하는 거 못 참아야 돼. 당연히 무슨 관계? 역함수 혹은 평행, 대칭 이런 관계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그 다음 아까 함수 문제 풀 때 뭐 방정식에서 그리기 편하게 이해하는 거 다 얘기했었죠? 좌표 이런 거 설정 다 얘기했었지. 미지수 설정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 한 문제 통해 볼게요. 지금 얘하고 얘인데 너무 예쁘장한데 아깝지. a의 x제곱 함수고 로그 ax라면 y는 x대칭이겠지만 둘 다 x축 방향으로 뭐하고 있어? 1만큼? 뭔가 냄새를 맡아야지. 아, 그러면 원래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x축 방향 1만큼 이동시키면 어떠냐 이거야. 모두 동일하게 이동하면 얘는 y는 x-1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똑같고 저 길이가 똑같고 이 점의 좌표하고 이 점의 좌표가 서로 대칭일 거고 어쩌고 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괜찮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도 이 함수하고 지금 이 함수는 아까워 죽겠어. 왜냐면 얘가 아니라 로그 ax 플러스 k면 참 예쁘거든. 이 둘의 관계도 보니까 예쁘단 말이야. 왜 예뻐요? 이 k만큼을 살짝 지워봐봐. 보이지 않게 해봐. 그럼 둘은 그냥 2배만큼 올린 거야. 2배만큼 올렸다가 둘 다 똑같이 y축 방향으로 k만큼 위로 올린 거지. 얼마나 예뻐. 나 이 둘의 관계를 잘 모르겠으니까 얘를 좀 추가적으로 그리면서 파악해 주는 게 어떠냐 이거지. 왜? 이 둘은 역함수 관계니까 뭔가 얻어갈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지나면서 얘는 곱하기 2배니까 얘보다 살짝 낮은 높이로 이렇게 그려주면 어떠냐 이거지.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은 어떤 놈이 돼? 아, y는 x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나는 놈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수원에서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갈까? 우리 삼각함수의 활용 쪽. 이 도형은 누구나 다 어려워한단 말이야.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들 감으로 풀어요. 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빙글빙글 도다가 아 됐다 이런 느낌으로 푼단 말이야. 도형 문제는 특히나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조건이 되게 분산돼 있어. 흩뿌려져. 도형에 숨길 수도 있고 우리가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일관된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나는 어떤 루틴을 잡았냐면 주어진 기본 정보는 다 도형에 옮겨 적어. 난 이걸 1번으로 했어.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놈의 성질을 파악해. 뭐 이등변이면 어떻게 될까? 직각이면 어떻게 될까? 원이면 어떻게 될까? 등등. 그 다음에 그런 기하적 정보가 추가로 줄 수도 있어. 뭐 평행에 대한 거, 아니 뭐 넓이에 대한 거 줄 수도 있고, 뭐 닮음을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그것들을 이용해서 나는 정보를 확장시킬 거야. 어차피 문제 우리가 코사인 법칙 아니면 사인 법칙 아니야? 그럼 당연히 각 정보하고 길이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각을 막 이동시키고 변화시키면서 정보들을 확장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필요한 보조선 뭐야? 당연히 원 나왔을 때 어떤 보조선,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어떤 보조선 등등 다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그어가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선을 그을 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 왠 줄 알아? 그림이 되게 안 예뻐진단 말이야. 그렇더라도 뭐 해야 돼? 필요한 보조선은 다 그어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모르는 길이하고 각이 나올 거거든? 반드시 미지수 설정하는 거야. 이거를 무서워하면 안 돼. 무슨 도형 문제가 이렇게 됐다가 뚝딱 이렇게 안 나와. 내가 모르는 거 x라고 적고 모르는 각도 알파라고 적고 세타라고 적고 얘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미지수를 설정해야 돼. 그리고 정말 마지막 중요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연결해서 사인 법칙을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 삼각비를 쓸까 뭐 할지 생각해서 이 풀이의 설계와 꼬리물기 생각을 해줘야 돼. 원주각이네? 그럼 또 어디가 원주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삼각형 넓이가 2라고 했네? 그럼 각이랑 길이를 알아야겠네? 근데 각을 어떻게 구하지?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법칙 쓰려면 뭐가 필요하지? 자, 그럼 진짜 마지막 얘기할게. 수각이 나오면 얘들아 무조건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야. 왜냐면 길이비를 다 할 수 있잖아. 삼각비를 통해서 뭔가를 구할 수도 있고. 이거 좀 어려웠었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정보를 잘 모으지 못해서 그래. 뭐냐면 평행사변형이다 이거 보고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야? 평행하다, 길이가 똑같다, 닮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이건 얘들아. 자, 이 둘이 평행하니까 우리 뭘 할 수 있어?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뭐야? 억각이요. 또 어떤 거? 이 각도 이 각도도 억각이요. 얘는 지금 막곡지각 AA 닮음이라고 지금. 이해돼? 뭔가 닮음이 있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가야겠지. 그 다음에 수선의 발에 내렸네. 직각삼각형 이거 왜 내렸을까? 아직은 모르겠어. 코사인 값이 이렇게 정보를 줬구나. 뭐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요놈의 세타가 이거래. 그러니까 얘를 줬다는 건 얘들아, 자, 이 C의 길이가 지금 10이래요 오케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CD 요놈의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 5루트 이거 보고 뭘 떠올려야 돼? 못 떠올리면 안 된다. 이 R이 지금 5루트이니까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돼. 사인 법칙 쓰고 싶어. 미치겠다. 이게 돼야지. 미치겠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지, 이 점대기에 대한 각도를 알 수 있지. 어떻게 해요? 사인 점대기 분의 얼마? 10은 2R 10루트 2. 그러니까 사인 점대기가 뭐야? 루트 2분의 1. 내 점대기가 그럼 뭐겠어? 4분의 1 파이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이걸 숨겨놓는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4분의 1 파이면 어디도? 얘도 지금 4분의 1 파이지. 이렇게 정보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어려운 거야. 조금만 더 해줄게. 재밌다. 봐봐. 4분의 1 파이 이런 게 특수각이 나오면 얘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지금 사인 법칙 쓰고 있다고? 아니지. 훌륭하지 않아. 왜냐면 특수각을 쓰려면 당연히 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 어떤 거? 수선의 발 그어줘야지.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거 못하는 애들 끈건 있더라고. 4분의 1 파이니까 여기도 얼마예요? 4분의 1 파이. 이런 각도를 그을 수 있어야 돼. 그림을 파괴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90도잖아. 이해되지? 그럼 여기도 몇 도야? 4분의 1 파이. 이해돼? 여기 90도. 여기도 얼마야? 4분의 1 파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 있고 얘는 심지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런 정보들이 확장돼야 돼. 이해됐어? 이런 것들이 퍼지고 퍼져서 또다시 길이 혹은 각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삼각형 AF2잖아. 그러면은 얘야 얘. 근데 얘를 이제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길이를 알아야 되지. 근데 길이 알아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그럼 뭐 해줘야 돼? 미지수. 근데 이미 지금 길이가 똑같다는 게 있는데 미지수 쓰는 게 뭐 두려워? 안 두렵다고. 이거 x라고 적을게. 센스 있는 애들은 x라고 안 적는데 그냥 적을게. 얘는 x면 여기 뭐가 돼요? 루트 2분의 x. 얘도 루트 2분의 x. 얘도 마찬가지. 다 구할 수 있잖아. 쌤 다 안 구했는데요? 얘 길이 모르는데요? 야, 근데 여기 세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 알면 이 세타 구할 수 있잖아. 왜요?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정보가 확장된다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이것들은 정말 제대로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 하나 좀 짧게 얘기할게. 북한이 잘 어렵고 해결이 안 되고 좀 어려운 느낌이면 어디로 가야 되니? 당연히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보는 거지. 심지어 미분계수의 정의조차도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다는 걸로 우리가 증명을 하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당연히 뭔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면 좌우극한을 나눠서 보는 거야. 근데
근데 요게 잘 안 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 추가로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식에 대한 꼴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 이게 사실 개념이거든. 개념. 리미트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 꼴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뒤에 정점이 필요하다는 게 개념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대체 문제로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 디귿만 볼 거거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 정의식과 매우 닮았는데 근데 뭐가 부족해? 정점이 부족하구나. f1의 값이 있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빼주고 더해줄 거야.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1 더하기 h 마이너스 f1 그 다음 마이너스 h에다가 f의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 근데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바깥쪽에 2분의 1 이렇게 딱 써주면 되는 거야. 문제 없지 얘들아. 근데 얘가 있잖아. x는 1에서 지금 첨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미분이 되니 안 되니?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요놈의 극한값과 요놈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다고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개념적으로. 그럼 이 극한에 대한 리미트 분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우좌를 따로 보자고. 그러면 이 우극한일 때 얘는 뭐가 되냐면 x는 1에서 우미계가 돼요. 뒤에 거는 x는 1에서 좌미계가 되고 0보다 작은 쪽일 땐 x는 1에서 좌미계가 돼. 얘는 x는 1에서 우미계가 된다. 근데 이 둘이 결국 뭐 할 거야? 우미계 좌미계를 더하는 것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미계는 지금 1로 좌미계는 마이너스 1로 존재하니까 둘을 더하면 0이구나 이렇게 푸는 거야. 무조건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어떤 문제에서 나오냐면 넘어가 볼래? 올해 사관학교 문제야. 이 가족권 보고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돼? 미분계수 정의식을 쓰고 싶은데 아우 미치겠다 이래야 된다고. 지금 얘가 수렴하죠? 그러면 분모 0으로 가잖아 극한이. 분자도 극한이 0으로 가야 돼. 그럼 gt의 값은 어차피 연속일 테니까 이 함수가 0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 갔을 때 우리 이렇게 쓰고 싶어 미치겠어야 된다고. gt 플러스 h 마이너스 gt 곱하기 h 분의 g의 t 마이너스 h 마이너스 gt 이걸 쓰고 싶어 미쳐야 된다고. 얘가 알파구나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얘가 어쩌라고요? 아 얘는 완벽한 미분계수 정의식 즉 평균 변화율과 똑같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가 필요하지. 그럼 밖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 마이너스를 그냥 이쪽에 붙일게. 이해됐니? 근데 아까 양의 실수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실수야? 음의 실수네? 그럼 봐봐. 미분이 불가능해도요. 즉 첨점인 상태가 되어도 0보다 큰 쪽에서의 우미분, 좌미분 계수는 각각 존재한단 말이야. x는 t에서 g라는 함수의 우미계고 얘는 뭐겠어? 좌미계라고. 그걸 곱한 거라고. 근데 걔가 음수가 나오려면 서로 똑같다고 하면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죠. 제곱이니까. 근데 서로 다르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다르면 뭐겠니 얘들아? 미분이 안 됩니다 이런 거겠지.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라는 거랑 연결시켜서 아 미분이 불가능한 게 어디야?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보면서 뭐 하고 싶어? 아까는 미분계수 정의식이었고 이건 고함수 정의식이 떠올려야 돼.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fx의 절대값 플러스 fx의 절대값. 그럼 얘를 요렇게 연결하고 얘를 요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럼 하나만 써줄게. 하나만. h 0보다 큰 쪽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의 절대값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만 보면 뭐니? 아 절대값 fx의 보다 우미분 계수를 모아놓은 함수구나.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한 절대값 fx의 우미분 계수만 모아놓은 함수라고. 자 어때요? 좀 많이 도움이 됐어?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은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럴 수도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은 다른 거 말고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은 절대 안 틀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공부하고 우리가 문제집이나 기본 교재에서 틀렸었던 문제들을 한 번만 더 풀고 가. 알겠지? 다른 거 하지 마.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난 떨리는지 모르겠어. 이게 매년 애들이 시험을 보고 수능을 대비하는데 매년 떨린다니까. 나도 이렇게 떨리는데 님들은 진짜 오죽하겠냐고. 그래서 내일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시험 잘 보는 꿀팁들도 좀 얘기를 할 테니까 만약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면 내일 영상도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심심하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아 맞다! 아까 구독 못 눌렀었던 친구들 혹시 있죠? 그럼 지금 누르세요. 그럼 내일 영상에서도 볼 테니까 오늘은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할게. 남은 오늘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70일의 전사들 조금만 수고해요.